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온 강승혜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데 연세대학교로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귀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든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안녕하세요. 강의는 제가 태어나서 소리 잘 들리나요? 처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또 전혀 상호작용이 안 되는 이런 상태로 강의를 하려고 시작하려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수님들 여기 안 계시고 그리고 저 혼자 묻고 답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혹시 약간 부자연스럽고 또는 어색한 그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개인적인 그 강의의 사례이긴 한데요. 글로벌 무크의 그 초급 한국어 강의를 개발한 그 경험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80년에 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교육학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교육학 안에서도 교육과정 교수법 쪽이 제 전공이었는데요. 제가 석사를 마치고 한국어 학당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을 계속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중간에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좀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어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주임을 맡고 교육대학원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글로벌 무크의 코세라에 개설한 강의가 언어 강의라서 처음에 저를 그 전화 연락을 하셔서 섭외를 하신 분 담당자 선생님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글로벌 무크 강의에 관심 있어서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글로벌 무크 강의가 30개 강의가 넘는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강의를 많이 개설하셔서 그 전공에 맞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담당하시는 것이 고려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제가 그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여기 ICT 활용교육 워크숍에 그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게 되었는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나눌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 이제 그 서론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무크는 그 K-무크, 그러니까 한국형 무크 쪽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준비했었던 글로벌 무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교수님들께서 또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온라인 강좌, 이 명칭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무크의 현황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연세대학교 글로벌 무크의 운영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여기 그 세 번째 내용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질문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시도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긴장이 돼서 이거는 2016년에 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K무크를 시작한 초기에 신문에 소개되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들에서 K무크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에 소개된 기사의 내용은 64세 되신 그 박혜봉이라는 분이 인문학하고 과학을 통섭하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뇌졸중으로 그 왼쪽 몸이 마비가 되고 또 녹내장도 생기게 돼서 꿈이 이제 무산이 된 그런 개인의 경험을 K무크에 개설된 연세대학교의 손영종 교수님의 우주의 이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듣고 K무크 강의 그 경험담에 대한 그 수기를 공모하는 곳에 글을 써서 당선한 분의 이야기가 기사로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우리 K무크를 시작하고 2016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에는 2014년에 이제 제가 이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 무크에 MOU를 맺고 강의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 직접 가서 자신이 배움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의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들로 저희가 이제 무크 시대를 왜 우리 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가 이게 강의안을 많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K무크 쪽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K무크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과목들이 나오는데 벌써 무료 강좌가 700개 이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K무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홈페이지 앞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K무크의 강의들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도 K무크도 관여하고 있고 그 글로벌 무크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들 조금 소개를 하고 제 강의의 개별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 쪽에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만 이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그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면대면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그 앱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요즘에 정말 젊은 세대들이 관심 있게 개발하고 있는 유튜브나 팟캐스트와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또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6년에 이제 첫 강의를 개설하게 되어서 제 그 코세라의 미국의 최대 사이트인 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그 코세라에 개설한 First Step Korean이라고 하는 이 강의 사례를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1월 말 2월 이후에 개학도 늦춰가면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2020년 3월 25일에 그 앱서지라고 하는 그 글로벌 무크의 현황들을 최근 자료들을 많이 올리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그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가 Another MOOC Movement 그러니까 다른 이 무크의 또 변화를 또 이끌 것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짧게 쓴 글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학기 시작 초부터 연세대학교는 줌을 쓰는데요. 여기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블랙보드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와서 알았는데 그 교수들에게 그 학기 초부터 줌 라이선스를 하나씩 부여하고 해서 저희가 이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강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하루아침에 저희가 이쪽 분야에 업데이트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들을 연습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줌에 또는 블랙보드에 이 학생들의 화면으로 그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것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저희들이 머릿속에서 이 의사소통해왔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그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전혀 이 뇌에서 작동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하고 적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강의실로 옮겨가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물리적인 에너지 쓰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두 배 이상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강의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2배, 3배 더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한국어 수업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강의를 지금 수강하고 있는 셈이죠. 아마도 다음 학기까지도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거의 그동안에 미루고 또 어느 정도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저희가 빨리빨리 앞서서 준비하지 않고 왔다가 지금 최근에 저희가 너무 빨리빨리 따라가느라고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 무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터넷이 접속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된다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 그 오픈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몇 개 그 플랫폼에서는 그 서티피켓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유료화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그 무크의 철학은 무료로 질 높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실에 제한된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학생 수가 제한되지 않고 무한정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형태다. 그렇게 개설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코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강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그 무크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 경우에는 학위를 지금 이제 나노 디그리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플랫폼에서 그 코세라와 같은 곳에서도 강의를 듣고 이제 학위를 주는 그런 형태로까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크의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앞에서 저는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라는 그 순서대로 이름을 여기서 매시브는 제가 대중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오픈은 공개, 그리고 온라인 코스에서 이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라는 이 명칭을 제가 썼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이름들이 제가 찾아본 모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국문 연구물들에서 발견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개 강좌,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 또 개방형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massive라는 말을 대중이라는 말 대신에 대규모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이 무크가 번역되어서 한국어 국문 연구물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논문이 아니라서 여기 구체적인 그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을 여기에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요, 간단하게 그 최진숙 2014의 연구에서 소개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 글로벌 무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스론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인공지능 입문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20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그 이후에 190여 개국에서 16만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되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고 2011년에 시작했었던 그 강의를 이 스론 교수가 유데스티라고 하는 그 플랫폼으로 이제 영리를 그 법인으로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2011년 처음에 개설된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2월에 이 유데스티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스탠포드에 계시던 그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교수와 그 다음에 다프네 콜러라고 하는 교수 두 사람이 이 코세라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사이트인 플랫폼을 개설을 해서 2012년 4월에 그러니까 2012년 2월에 유데스티가 시작을 하고 12년 4월에 코세라가 시작이 되고 바로 이어서 또 5월에 이제 MIT하고 하버드에서 edX를 또 같이 설립을 하게 되죠. 이 3개월 사이에 스탠포드하고 MIT나 하버드 같은 유명 대학에서 이 무크 강의를 시작함에 따라서 이제 정말 무크의 시대가 열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바스찬 스론 교수나 또는 앤드류 응과 그 다음에 다프네 콜러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코세라 가장 큰 그 규모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코세라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시티나 edX나 코세라 같은 것 사이트들이 그 플랫폼들이 현재 글로벌 무크에서 그 잘 알려져 있는 그 큰 사이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011년 10월에 세계 강좌로 시작했었던 이 무크 강의가 제 강의가 2016년 2월에 개설이 돼서 그 당시에 조금 이걸 정리를 해봤었던 자료인데요. 2016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4,180개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세계 강좌가 4,180개로 1,390배, 그러니까 1,400배에 가까운 무크 강의의 증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무크, 글로벌 무크의 제공 기관들이 아까 그 코세라라든지 edX라든지 뭐 이런 제공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도표가 2015년의 자료이거든요. 이 2015년의 통계 자료에서 보면 코세라하고 edX가 2위, 두 번 18.6%를 차지하고 캔버스가 6.92, 그 다음에 영국 사이트인 퓨처런이 한 5.68%를 차지하는 이런 그 규모로 2015년에 분포를 이룬다고 한다면 2018년,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그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코세라가 35.6%에 해당하고 edX, 캔버스, 퓨처런 이런 순서대로 2015년의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5개 순위를 여기에 소개를 했는데요. 코세라 미국 최대 사이트의 1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MIT와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edX,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그 사이트 플랫폼입니다. 슈에탕 X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플랫폼인데요. 칭화대학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 슈에탕 X는 제가 2016년 2월에 개설하고 2016년 4월쯤에 이 전체 내용들을 조금 한번 어디에서 요약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던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작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는 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슈에탕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는데요. 그 슈에탕 X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나타난 것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봤을 때 2019년까지의 이 무크의 성장세를 눈으로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거 2018년 자료인데요. 이 무크의 강의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 동그란 도표에서 보이는 것은 제일 많은 그 16.75% 정도 되는 것이 705개의 강의로
경영학 관련되는 강의였습니다.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과 인문학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 2018년 기준으로 작년에 제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2018년 자료까지를 통계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는 보시면 이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있는 컴퓨터 과학이나 이 밑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합쳐서 테크놀로지로 아마 묶어서 나타난 그 약간의 분포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20.4% 정도가 테크놀로지에 관련되는 과목이고 18% 정도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쪽 한 11%, 인문학, 과학 이런 순서대로 강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글로벌 무크의 상위 5위, 그러니까 탑 5에 해당하는 그 무크 강의의 그 플랫폼은 코세라가 42%를 차지하고요. edX가 21%, 아까 말씀드렸던 쉐탕X가 16%, 그리고 유다시티하고 퓨처런까지 해서 이렇게 5개 정도를 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무크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소개했었던 그 5개의 순위대로 2016년, 17년, 18년까지의 그 변화를 보면 코세라가 2,300만에서 3,700만으로 2018년에 기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쉐탕 X 같은 경우에 600만에서 1,400만으로 늘어나고, 이 퓨처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그 탑 5 이 안에 들고 그 시작을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도 2014년에 MOU를 맺었던 두 사이트가 퓨처런하고 그리고 미국의 최대 사이트인 그 코세라하고 두 군데의 MOU를 맺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퓨처런에 두 과목을 개설했다가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퓨처런은 연세대학교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등록자 수에서 그래서 이 코세라가 가장 높고 edX, 그 다음에 쉐탕 이런 순서대로 등록자가 많은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무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처음에 2015년하고 16년이 이제 초창기, 그 2014년 제가 정확하게 월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2014년에 제가 연구년을 1년 동안 그 외국에 있어서 2015년에 제가 들어온 다음에 제 강의를 제작해서 개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5년, 16년 그 초창기 때 즈음에 그 분야를 한국학하고 경영학 그리고 컴퓨터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학에 관련되는 2개 강의는, 이 2개 강의는 한 분은 그 외국인 교수님이 하셨고, 또 한 분은 재미교포이신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 코리안 히스토리 쪽을 강의를 하셔서 퓨처런에 개설을 했고, 이제 4개, 여기는 이제 과목으로 따지면 2개고, 이 과목들은 처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6개 과목을, 6개 주제로 된 과목을 한 교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2015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의들은 코세라에 개설을 했는데요. 2014년에 퓨처런과 코세라 두 사이트에 연세대학교가 그 MOU를 맺고 시작하면서 4개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연세대학교가 글로벌 무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0년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강의들은 그 해에 해당 연도에 개설된 강의들을 여기에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하고 2016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글로벌 무크의 강의 개설과 함께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총장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이런 분야에 대한 가치를 아시고 여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면 이렇게 좀 글로벌 무크에 대한 어떤 눈에 띄는 그 성장을 볼 수 있는데, 이제 2019년, 20년 쪽에 오면은 거의 2019년에 2과목 개설되고 2020년에 1과목 개설되고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경영학, 한국학 한 과목씩 시작을 했고, 컴퓨터 쪽 과목 6과목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제 그 한국어 강의는 한국학 분류로 해서 여기 있는 4개 과목 중에 하나로 2016년에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 관련된 강의도 2016년에 9개나 개설을 해서 2016년에 가장 좀 더 지원을 많이 한 눈에 띄는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세대학교 글로벌 무크의 과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9년에 이 재난 관리에 관련되는 과목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이 시기에 한국의 위상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과 또는 이 상태를 우리가 아주 체감하고 있는데요. 여기 Disaster Risk Management and Korean Policies-에서 이 건설환경공학과에 계신 손홍규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코세라에 이 강의를 또 개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관련되는 강의도 하나씩 개설이 됐고, 여기 있는 지속가능, 이거는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개설하신 과목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연세대학교에도 ICTL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많이 그동안에 처음에 교수학습 센터, 그러니까 CTL로 해서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뭐 교수학습 개발센터, 그 다음에 OSE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픈 앤 스마트 에듀케이션. 지금 현재 2020년 현재의 명칭은 교수학습 혁신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글로벌 무크의 강의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분류를 하면 한국학, 경영학, 그리고 IT와 컴퓨터 쪽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과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안과 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한 분야, 물론 이제 IT나 컴퓨터 쪽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학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되는 많은 주제들이 결국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경제 또 정치, 한국어 강의가 지금 현재 2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First Step Korean하고 Learn to Speak Korean이 그 다음 레벨에 해당하는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분야의 강의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미니즘이나 또는 뭐 여성학 관련되는 또 사회과학 관련되는 주제이지만 한국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얼마든지 이게 Korean Studies에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학교의 무크 현황 간단히 살펴봤고, 제가 이제부터 First Step Korean 이 강의를 개설하기까지 과정과 이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무크는 2014년 뭐 6월, 8월 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외국에 있었을 때 저한테 2014년 10월쯤에 외국에 있을 때 저한테 한국어 강의를 학교에서 글로벌 무크를 시작을 하고 무크에 강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한국학적인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관심을 쓸 수 있는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한국어 강의일 것 같다라고 이제 아마 의논하신 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었던 상태고 10월에 저한테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고, 이제 제가 2015년 2월에 이제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3월에 첫 회의를 3월 첫째 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3월 첫째 주에 회의를 하기로 한 그 날에 연세대학교에
그 교수학습 개발 센터에서 그 무크 쪽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무팀장이 실무진 센터장하고 그 밖에 몇몇 사람들이 코세라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LA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그리고 LA 공항에서 돌아오는 그 LA 공항에서 그 무크 실무 담당 팀장이 거기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그냥 미국에서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주에 그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큰 일을 겪는 바람에 한 달쯤 늦어졌는데 3월 말에 그 제작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 형태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제 개인적인 천성이나 또는 그 성격상 이런 강의를 절대로 안 하려고 늘 피해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 강의가 저한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 강의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안을 준비해주고 대본을 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이라도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글로벌 무크에 개설하는 강의들은 대학의 패컬티들이 그 강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강의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2015년 8월부터 이제 강의를 첫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요 사이에 뭐 이제 준비도 했지만 학교의 일들을 다 하면서 이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죠. 그리고 2015년 11월 정도에 이제 강의 촬영이 다 이제 끝나서 코세라에 그 강의를 업로드하면서 그 밖에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한 일은 아니고 그 오픈 앤 스마트 에듀케이션 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다 맡아서 코세라 측하고 연락을 하면서 마무리 작업하고 그리고 2016년 2월 5일에 이 First Step Korean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는데요. 미국의 날짜로 하면 2016년 2월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짜가 그 코세라 사이트에 보면은 이게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6월까지 강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6월 현재 지금 First Step Korean이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6월 10일 기준으로 또다시 요 세션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만들게 된 과정, 요 과정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술적인 것들은 뭐 제가 중간에서 알아보고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요 단계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궁금하신 내용은 뭐든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시작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동영상 강의를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오프라인으로 무슨 온라인 강의든지 다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대면을 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버티고 하다가 이제 한국어 교육기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 연수소 프로그램에서 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2013년에 떠밀려서 찍게 됐는데 그 찍은 것이 조금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한국어 강의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저에게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을 때 한국어 학당에 오는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대면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이건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85년 이후에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어떤 레벨의 수업을 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영어로 일단 강의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이 있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세라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언어 강의 중에서 이제 다른 강의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찾아본 것이 중국어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hinese for Beginners라고 하는 이 초급 중국어 강의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교수 요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 강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어로 말하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 주제인데 영어로는 What is your name인데 이것을 중국어로 강의를 시작하는 첫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첫 강의와 이 끝에 강의를 앞에 잠깐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강의를 들어가서 봤더니 Hello, welcome to learn Chinese with me. Now can you try to say hello in Chinese? 你好,你好. Now let's know more about each other.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我叫 And my name is 刘小雨。我叫刘小雨。Have you noticed 자, 여기 이제 뭐 the 잠깐 little marks above the syllabus? They are tone marks. 이 사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중국어 첫 번째 강의가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니하오 하고 니짜오 셔머 밍즈 이런 단어 여기를 전부 다 로머나이제이션해서 영문으로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어 강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세요를 할 때 ANN, YAN 뭐 이렇게 해서 로머나이제이션 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국어 학당에 오는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 중에 이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그 한국어 가르치는 그 맥락에서 한 20분 정도면 한국어 글자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간단한 모음과 자음의 결합으로 글자를 익혀서 읽게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빛나는 그 유산인 그 한글을 알려주고 그 글자를 읽는 것으로부터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 강의 아까 여러분 여기서 첫 주차에 첫 번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여기에 있는 이 모듈 7에서 거의 한 7주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강의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 We can do a lot of things on the internet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도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你好 And this time let's talk about some more hobbies. 这里能上网吗？这里 means here. 能 means can. 上网 means to surf the internet.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7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로머나이제이션 한 이 글자로 중국의 한자 글자가 나오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한국어를 강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4주 동안 그 4번의 그 비디오 클립에서 우리 그 한글에 10개 기본 모음과 그다음에 14개 자음과 그다음에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음절이 이루어지고 또 이 한글 창제에 대한 그 강의를 앞쪽에 간단하게 해서 세종대왕의 그 업적인 한글을 강의로 소개하고 그 글자를 읽는 것으로부터 여기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인사와 소개 이 단원부터는 다 한글로 이제 읽고 또 언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코세라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3월 중순쯤에 저 개인한테 메일이 왔었는데 이제 제 강의를 그러니까 코세라는 유료로도 그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료로도 그 오픈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무료로 개방되는 강의지만 그래서
그 강좌에서 학위까지라고 하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그 앞에 슬로건처럼 있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해서 이 코로나 19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코세라의 강의를 무료로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프레이즈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세라의 사이트가 이렇게 그 달라져서 있는데 제가 2015년에 만들어서 2016년 2월 6일에 개설할 때는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First Step Korean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First Step Korean 페이지가 지금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서 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게 제가 전혀 이 강좌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누적 등록자 수가 한 42만 9천 몇 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강좌의 간단한 그 강의 구성은 이거는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다른 그 내용학에 관련되는 강의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는 아마 교수님들께 조금 그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개 모듈을 생각하고 그 밑에 유닛을 4개로 잡아서 기본 유닛에서는 앞에 3개 유닛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3개 유닛을 다 복습하는 구조로 했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글 부분에 대한 것만 4개의 강의를 그냥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픽은 이렇게 한글과 그 다음에 인사와 소개, 가족 이런 일상적인 주제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강의를 준비할 때 2월 6일에 오픈한 이 First Step Korean의 부분은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의 반 정도의 분량인데 그 당시에 이 관심이 많으셨던 그 총장님께서 빨리 이 글로벌 무크의 이 강의 개설한 것을 좀 공표하고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범위 중에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따로 빨리 그 올리자 해서 이 5개 주제로 된 것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그 뒤에 한 3개 정도 더 주제를 더 찍었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연결해서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수준에 해당하는 수업이 그 강좌가 그 Learn to Speak Korean이라고 하는 그 다음 강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앞에 이런 화면이 이제 시작할 때 화면인데요. 이때 이제 여기에 이런 그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0개 베이직 바월스에서 이 10개 모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자음 14개 자음으로 하는데 이제 시간을 앞으로 강의를 개설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 비디오 클립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다른 강의들의 길이도 시간도 물론 다 좀 살펴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강의를 그 1시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25분을 수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5분도 학생들이 들을 때는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어를 처음에 배우다가 너무 지루해서 빨리 지쳐서 그만두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0분에서 15분 이내로 그래서 뭐 길어야 한 13분 정도 되도록 하는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 조카의 친구까지 동원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좀 크게 화면 확대가 안 돼서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컨비네이션으로 소리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디어를 제가 주고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조카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래밍 해달라고 해서 여기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Extended Exercise Korean Basic Character Practice라고 해서 그 모음 자음을 그 컨비네이션 해서 어떻게 글자가 이루어지고 또 소리가 나는지를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한 노트는 모두 다 거기에 강의 노트를 올려서 렉처 노트로 자료를 다 제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First Step Korean 강좌를 운영한 그 현황을 이거는 강의를 운영한 사람들한테만 보내지는 통계 자료라든지
강의 운영하는 강사에게만 자료를 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이 자료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rst Korean의 그 국가별 대륙별 등록자 수의 표인데요. 뭐 미국, 중국, 한국 이런 순서대로 해서 등록자 수가 이게 2019년 작년 기준으로 이 자료를 조사했고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코세라에 제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언제나 이 통계 자료가 업데이트돼서 매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그 개설했을 당시에 코세라에서 제공했었던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2016년에는 이제 아시아로 그냥 묶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대륙으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대륙은 아니지만 2019년에 그 국가 중심으로 좀 분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고 뭐 중국, 멕시코 이런 순서대로 그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세라 강의, 그 First Korean 강의와 일반 코세라 강의하고의 비교, 이것도 이제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인데요. 연령대를 보면 10대, 그리고 10대도 13세에서 17세, 18세에서 24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25세에서 34세가 뭐 예상한 바와 같이 가장 많고, 이거는 일반 코세라 강의도, 그러니까 여기 좀 연한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코세라의 평균 그 등록자의 연령대인데, 이 First Korean의 경우하고 이 똑같이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많고, 이 10대가 많다는 것이 조금 다른 일반 코세라의 그 대학 강의들이기 때문에 아마 10대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마 많이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60세, 50대 이런 그리고 45세에서 54세도 이렇게 조금 이 강좌들을 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륙별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인데 일반 코세라 강의가 여기 연한 보라색이고요. 진한 보라색이 여기 제가 이걸 First Korean으로 제가 바꾸질 못했는데요. 제 강의가 이제 이렇게 노스 아메리카하고 아시아 쪽에 학생들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성별에서는 뭐 당연히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많고 이쪽에 코세라 강의에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언어 강의라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언어 강의와 함께 모듈마다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넣어놨는데요.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동영상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피드백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정말 이 강의를 만드는 제작 과정이나 모든 강의 제작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고 또는 마침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잠깐 들어가 본 결과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은 뭐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좋았다. 강의 노트도 줘서 좋고 그다음에 자기는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데 뭐 두 번째 세컨드 스텝 코리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제 강의에 대한 모두 다 긍정적인 피드백이었고요. 자기는 한국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아서 나쁜 습관이 많았는데 발음에 대해서도 잘 고쳐서 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학생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한 예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다마스쿠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겠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전공하는 여학생인데요. 이렇게 코세라 강의를 막 끝냈다. 다음 강의를 정말 못 기다리겠다. 이제 감사하고 이제 연세대학에 가서 교수님 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이거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온 그런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맙다 인사도 하고 뭐 이 학생이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국어학당에 대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문화와 한국에 7년 넘게 관심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혼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는 학당이나 한국 문화원 같은 곳이 없어서 자기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KRI의 온라인 코스를 찾아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그 코세라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피드백을 하는데, 뭐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 작은 꿈이 생겼고,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기의 계획과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 또 G마켓이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다 그 러너 스토리즈에 그 자기 그 후기를 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 6월에 보니까 한 679명의 많은 이런 이야기들, 개인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코세라 알기 전까지 혼자서 굉장히 낙심해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풀타임 학생이라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자기는 서티피켓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코세라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그 코세라 강의에 개인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한국어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reach라고 되어 있는 것도 도달, 뭐 평점, 그레이드 이렇게 나오고, 그 러너 스토리즈에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지금 어제 제가 2020년 6월 11일자로 올라와 있는 마지막 그 841명의 그 학습자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도 100점을 맞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끝냈다. 그리고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말만 아니라 한국 문화나 또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또 연세대학교에 방문해서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최근에 좀 느낀 것은,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강의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교수님들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했더라면 저도 더 기쁘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그 2월 말에서 3월 달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방역, K-방역에 대해서 또 뭐 여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한국의 그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니 이제 그 매주 코세라에서 이렇게 위클리 리포트가 옵니다. 저에게 이제 메일로, 그쪽에서 월요일 날 보내면 우리는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걸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First Step Korean 주간 요약해서 이제 코세라 팀에서 보내는데, 사실은 매주 등록자 수가 1,1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2016년 2월 이후에 계속 그 상태로, 물론 뭐 어떤 때는 지난 한 주에 6,000명이 이렇게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 한 1,1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이렇게 늘 등록을 하는 것으로 리포트가 오는데요. 3월 26일 날 갑자기 6,000명이 넘은 거예요. 6,563명. 이거 무슨 일인가? 이제 물론 그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을 때나 뭐 이럴 때도 약간씩 BTS의 활약으로 또 무슨 한국어를 또 관심 있게 또 들어와서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럴 때는 잠깐씩 달라졌는데, 3월 26일 한 주 뒤에 3월 30일에는 8,50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4월 7일에는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4월 21일에 22,195명이 일주일 동안에, 이게 매주 등록자 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 방문자 수가 아니라 enrollment 넘버를 알려주는데, 4월 21일자에 이렇게 되고, 지금 매주 최근 것에서는 22,000이 이제 가장 피크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19,000, 17,000 이렇게 오더니 지금 한 14,000. 그래도 어쨌든 10,000명이 항상 매주 넘게 이렇게 리포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 9월에 그 누적 등록자 수가 23만 명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걸 보니까 42만 9천 몇 명이 됐어요. 아직도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서둘러서 또 막 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제가 중간에 막 그 영상도 건너뛰고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뭐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것을 저에게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글로벌 무크의 강의 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 이제 교수님들의 전문 분야이신 그 교과목을
개설하시게 될 텐데 그 강의의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겠죠. 실러버스를 이제 제일 잘 구성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의 강의처럼 그 큰 모듈을 몇 개 잡아서 그 모듈 안에 소주제들을 잡는 형식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주제로 전체 강의를 뭐 10개 주제를 잡거나 뭐 12개 주제를 잡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 시간, 그 강의의 길이가 학습자들에게 그 집중도 면에서나 또는 그 강의의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크랑 관련되는 모든 연구들에서 뭐 무크의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지만 또 무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지속적으로 이 강의를 끝까지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언제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관리,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그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들이 그 학습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강제로 그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서 동기 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제들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 강의 시간을 비디오 클립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사이버 강의가 25분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25분도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뭔가 주의 집중의 기제로 뭔가 전략을 써서 강의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디오 클립에 해당하는 개별 강의의 그 시간,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하셔서 전체적인 그 실러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계획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어떻게 계속 학생들을 취업하고 그러니까 북돋아줘서 계속 강의를 열심히 듣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 강의는 2016년 2월에 개설해서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조교와 제가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18년 후반기 이후로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학교 일도 많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거기는 정말 내팽개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조교도 학교에서 조교 지원을 해서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뭐 연세대학교가 그 지속적인 지원을 이미 끊은 지 오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제가 들어가서 뭐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주는 그런 정도로밖에 못했는데 거의 뭐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여전히 한 10,000명 이상으로 지금 계속 물론 이거는 2020년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도 평균 한 1,100명 기준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등록자 수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뭐 피드백에 러너 스토리즈 그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세라에는 그 멘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시스템의 멘토들이 물론 다른 그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들에서는 멘토 역할을 박사과정에 있는 무슨 그 노련한 그리고 또 숙련된 그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누군가가 조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제 강의는 이제 한국어 강의가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좀 더 숙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동료가 그 같은 반의 친구가 옆에 짝이 가장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그 멘토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는 그게 무슨 그 멘토들에게 재정 지원이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세라에는 그 멘토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발런티어로 자원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친구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답도 다 해주고 너 이때쯤에는 뭘 해야 되는데 너네들 이거는 이렇게 해봐 이런 내용들이 거기 계속 올라오면서 그 멘토 학생이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 한국에 이런 위상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정말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저하고 정말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무크의 강의를 개설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상호작용하고 잘 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이 논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왜 코세라의 설립자인 앤드류 응하고 그 다프네 콜러 그 여자 교수님이 이제 테드에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테드 강의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이 논문은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일반 강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반 강의와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액티브 러닝의 이 성취도의 스코어 차이를 이게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의 그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수업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만큼 성취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코세라에서도 언제나 통계 자료로 액티브 러너스 이런 그 통계치들을 항상 알려줘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강의 방식이 아닌 경우에 훨씬 더,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세들러 외에 두 사람이 쓴 평가에 관련되는 논문인데요. 여기도 그 코세라에서도 그 평가 방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코세라 글로벌 무크의 강의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에서 이 학생 그 평가 방식에 대한 거. 근데 그 중에 이 논문도 결국은 자기 평가 아니면은 그 동료 평가, 그러니까 여기 셀프 그레이딩하고 피어 그레이딩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학생들이 평가한 것과 교사 평가한 것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고, 피어 그레이드하고 셀프 그레이드 했을 때도 이렇게 정말 높은 상관을 보여주는 이런 그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우리가 늘 그 온라인 강의나 또는 이 대중 강의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강의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해 왔었던 것이 많은 부분을 조금 더 디펜스해주는, 옹호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미 벌써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육 환경이 이제 정말 어떻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당장의 다음 학기,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교육적인 어떤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이 책무성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좀 반성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그 높아지게 돼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 학과와 관련되는 그런 과목들을 전 세계적인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대한 그 한국 학적인 그런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밖에 다른 분야의 과목들도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글로벌 무크에 관련되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비판들 또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시사점 등을 우리가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학습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좀 수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끝으로 이 강의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얼마 안 있어서 그 한국어 학당으로 이런 메일이 하나 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아서 이제 이 한국어 학당에 있는 직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제 강 선생님한테 온 것 같다 해서 저한테 이 메일을 이렇게 길게 온 메일을 저에게 포워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코세라와 같은 글로벌 무크의 강의 형태가 또 한국어 강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했었던 그런 메일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일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학생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 이름은 S예요. 나이는 33살이고 복합 중증 장애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저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선생님께서는 코세라 강좌를 통해서 제가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학생이 복합 중증 장애가 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뭐 찾아보니까 주로 피부와 관절의 결합 조직의 이상이 발생하는 선천성 질병인데 뭐 자율신경계와 뭐 위기능 저하증에 히스타민 과민증 등등 이런 그 복합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저희 집에는 주 3일 저를 돕는 도우미들이 와요. 장을 보거나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제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정건강관리기관으로 한국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국인보다 친절한 이민자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도우미들은 모두 여성인데 미국에 오기까지 많은 희생을 감수하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72, 61, 44, 45세 된 분들로 각기 다른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저에게 매우 친절하셔서 저는 이분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저를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도 저를 더 잘 도와주세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저를 돕는 여성 도우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며 고향을 그리워해요. 이들 중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 한 여성은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의 학교 선생님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 어머니와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강력한 장애인 권익 옹호자예요. 옳지 않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로잡고자 해요. 선생님,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코세라 강의라는 선물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강의는 제가 어려움 없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려요. 이제는 제 가족이 된 도우미 분들에게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즐거워하세요. 제 한국어 발음이 좋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저는 저의 새로운 한국인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스스로 강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강 선생님,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는 이런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러너 스토리즈에 보는 그 학생들의 그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읽으면 제가 힘들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자기는 너무나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뭐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학생들이 그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가고 또 자기가 한국어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한국 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거기 가서
아마도 뭐 불법 체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자기를 딸처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 발음도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강의를 준비한 과정도 제가 한 일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의 위상과 함께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그 지구 저편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생각하면 뭐 등록금과 그다음에 뭐 여기 와서 기숙사 또는 생활하면서 쓰는 여러 생활비 등등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려면 사실 대학교 등록금에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이 드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글로벌 무크의 강의 개설한 뭐 너무나 작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지만 제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녹화 강의라면 어느 부분부터 다시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 채팅방에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아까 강의 중에 그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는 뭐 예외적인 거지만 신학 그리고 뭐 약간 그 여성학 관련되는 쪽 그 강의가 이게 두 분이 같이 찍으신 거거든요. 이게 이런 강의들이 지금 연세대학교에는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정말 민족 고대 우리 한국학을 오히려 더 좀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은 59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민족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고려대학교에 거기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고려대학교에서 그 한국학 관련되는 강의들을 더 많이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여기 이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 고려대학교에 또 후배 교수가 하나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메일로 받았대요. 근데 본인은 다른 거하고 겹쳐서 뭐 참여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제 제가 아니 그렇게 학교 일이 많아서 바쁜데 이 강의를 어떻게 오냐고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하기로 한 게 좀 이상한 거구나.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가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 글로벌 무크 강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샘플이 별로 도움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6개 강의를 IT 쪽에 빅데이터 강의 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그 전기 전자공학과 그쪽에 그분 교수님이 코세라의 강의가 이렇게 단일 강의로 제 강의는 단일 강의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그 별로 흔하지 않은 강의이긴 하지만 그 선생님 강의는 2개, 3개를 같이 스페셜라이제이션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크레딧을 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앞에서 이 6개 이 과목이 이 선생님 하나 과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지금 너무 많이 개설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오히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앞으로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뭐 그냥 사례를 얘기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무조건 이게 뭔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서는 왔는데 또 다른 후배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무슨 학교일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러 오냐고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강의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얼마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끝부분에 너무 당황스럽게도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특별히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학이라고 하면 오히려 정말 지금까지 많은 그 업적들을 또 쌓아서 연구를 해오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강의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도 전 세계 다른 학생들에게도 또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더 보충하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강의를 지금 여러 교수님들과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혹시 뭔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맨 앞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나 또는 앞으로 무크 강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저에게 메일로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아이고. 네, 여기 선생님께서 장미정 선생님께서 코세라에 한국어로 강의를 했을 때 언어 지원이 외국어 자막 등으로 잘 지원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전 세계 학생들이 수강했을 때 강의 언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그 First Step Korean 강의는 기본적으로 영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한국어 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연습이 뭐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포즈를 둬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 읽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 영어로 강의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이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른 나라 말로 자막 처리를 코세라에서 다 자막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개 한 6개국 정도의 언어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 강의를 하고 영어로 말하는 영어 스크립트도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영어 한 것을 또 그리고 언어 지원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태국 학생이 영어를 잘하는데 태국어로 뭐 이렇게 바꿔놓는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거기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코세라에서는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세라나 글로벌 무크의 기본적인 강의 언어는 다 일단은 영어로 강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중국어 강의도 영어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막이 있는 경우에 또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영어를 뭐 네이티브만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영어가 비영어권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더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간에 화재 경보가 나서 피신하시고 복귀했다고 하시는 어떤 선생님도 계세요. 네, 이 장미정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